고맙습니다. 그 말에 여러 의미를 담았지요.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마음까지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조용히 따스하게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지요. 누군가에게 끝까지 말할 수 있었던 그 한 번이 평생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는 순간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 말 없이 그저 들어주기만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풀어지던 그런 순간이요.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시작되었지요. 어떻게 그가 다시 살아갈 힘을 찾게 되었는지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담실 문은 얇았지요. 밖에서 나는 소리들이 고스란히 들려왔답니다. 사람들 목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누군가의 한숨까지요. 그 모든 소리가 얇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락거렸지요.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요.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지요. 주름진 손가락 마디마디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움켜쥐고 또 놓아왔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답니다.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먼저 생각했지요. 짧게, 깔끔하게. 문제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않고 아파도 아프다 내색하지 않았지요. 그때가 연탄 갈아 끼우던 손이 아직도 기억나는 그 시절이었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자식들 도시락을 싸고 해 뜨기 전에 집을 나서던 그런 날들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했고 힘들어도 티내면 안 되던 시절이었지요. 그녀가 서류를 덮었어요. 조용히 천천히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았지요. 눈을 마주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재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기다렸지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요. 무언가를 캐내려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여기 있겠다는 그런 눈빛이었답니다. 그가 그 눈빛을 처음 마주했을 때 왜인지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지요. 요즘 어떠세요? 그 질문 하나뿐이었어요. 더 묻지 않았지요. 어디가 아프신지, 왜 오셨는지 그런 질문들을 쏟아내지 않았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답을 꺼냈지요. 괜찮습니다. 그 말은 거짓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었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대답해왔으니까요.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하는 것. 그게 그가 아는 유일한 대답이었지요. 그런데 그녀는 다음 질문을 하지 않았답니다. 침묵이 길어졌어요. 보통 이쯤이면 누군가 말을 채우지요. 그래서요? 그리고요? 더 없으세요? 그런 말들로요. 하지만 그녀는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지요. 먼지가 햇살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는 처음으로 느꼈지요. 말을 고를 필요가 없다는 걸요. 정리하지 않아도 좋은 말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이야기부터 꺼냈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서 있던 이야기요. 옆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신만 혼자였던 그 순간이요. 집에 불을 켜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요. 현관문을 열면 텅 빈 거실이 그를 맞이하고 자신의 발소리만 메아리치던 그런 저녁들이요. 말을 하면서 그는 자꾸 멈췄지요. 목이 메었거든요. 그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풀렸어요. 이 방에서는 말을 끝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았지요. 처음으로요. 두 번째 상담 날이었지요. 그는 이유 없이 일찍 도착했답니다.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먼저요. 문 앞에서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지요. 들어가야 하나,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가 전화기가 집에 한 대뿐이던 시절이었지요. 연락하려면 동네 공중전화까지 걸어가야 했고 누군가를 만나려면 직접 찾아가야 했던 그런 때요. 그래서인지 사람을 만난다는 건 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일이었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녀가 그를 보았지요. 그리고는 시계를 보지 않았답니다. 일찍 왔네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여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상담실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서 초록빛이 은은하게 번졌지요. 햇살이 그 잎사귀 위에 내려앉아 있었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지난번 이야기, 그 이유는 어땠어요? 그녀가 물었지요. 조용히 서두르지 않고요. 그는 잠시 고민했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요. 괜찮았다고 해야 할지,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요. 평생 괜찮다는 말만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집에 가서 조금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지요. 그녀는 놀라지 않았답니다. 눈을 크게 뜨거나 안 됐다는 표정을 짓거나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그 반응이 오히려 더 마음을 놓이게 했답니다. 그날 그는 아내 이야기를 처음 꺼냈어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었지요. 처음 만났을 때는 23, 시골에서 올라온 풋풋한 청년이었답니다. 그녀는 옆집에 살던 아가씨였어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던 사람이었지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함께 늙어갔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손길, 퇴근하면 따뜻한 국물로 맞아주던 그 사람이요. 말이 많지 않은 부부였지요.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런 말을 입에 담는 게 쑥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났답니다. 그분도 말이 많지 않으셨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아요. 그녀도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괜찮은 사람인 척만 하다가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지요. 병원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요.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 모든 말이 목 안에서 뭉쳐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눈을 감았지요.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로요. 말을 마쳤을 때 상담실은 고요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지요. 그때의 당신도 충분히 애쓰셨어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답니다. 사실처럼 들렸어요. 누군가 그렇게 말해준 건 처음이었지요.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그런 빈말이 아니라요. 당신은 그때도 최선을 다했다고, 그게 사실이라고 말해준 건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기다렸어요. 그가 울어도 괜찮다는 듯이, 여기서는 무너져도 된다는 듯이요. 창밖에서 새가 울었어요. 늦은 오후의 햇살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지요. 시간은 천천히 흘렀답니다. 그날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 앞에서 울었어요. 평생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사업이 어려워 빚에 쪼들렸을 때도, 자식들이 하나둘 독립해 집을 떠났을 때도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가장은 울면 안 된다고, 남자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요.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그녀는 휴지를 건네지 않았어요.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묻지도 않았지요. 그저 곁에 있었답니다. 조용히 묵묵히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는 그제야 알았어요. 상담이 몇 번 더 이어졌지요. 그는 점점 말의 순서를 정리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예전에는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생각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문장만 꺼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했어요. 두서없이, 때로는 중간에 멈추면서요. 그녀는 늘 기다려주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말하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답니다. 이상하게도 슬픈 이야기를 하다가요. 아내와 처음 만났던 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옆집 아가씨가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바람에 이불이 날아가서 그걸 같이 쫓아갔던 이야기요. 둘이서 허둥지둥 뛰어다니다가 결국 개천에 빠진 이불을 건져 올렸던 그날 말이에요. 그 기억이 떠오르니까 웃음이 났지요. 슬프면서도 웃겼어요. 웃어도 돼요. 그녀가 말했답니다. 그 말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고인을 생각하면서 웃으면 불경스럽다고요. 그런데 그녀는 괜찮다고 했지요. 웃어도 된다고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소중한 거지요. 그녀가 나중에 해준 말이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답니다. 그날 그는 혼자 밥을 먹는 이야기를 했어요. 식탁에 앉으면 맞은편이 텅 비어 있지요. 예전에는 거기 누군가가 앉아 있었는데요.
국을 떠주고 반찬을 집어주고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물어봐주던 사람이요. 이제는 혼자 밥을 먹는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조용하니까요. 밥맛은 없지만 그래도 먹어요. 먹어야 산다는 걸 알거든요. 아무도 묻지 않는 하루 이야기도 했지요. 하루가 끝나도 오늘 어땠냐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무얼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뭘 먹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무 의미 없이요. 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말했어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많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밀려와요. 후회되는 일들, 그리운 사람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날들이요. 그런 밤은 정말 길지요. 그녀는 메모를 하다가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말했지요.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들었답니다. 그녀의 눈을 보았어요. 진심이 담긴 눈이었지요. 업무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이 아니라 사람으로 듣고 있었지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는 그제야 알았답니다. 상담실을 나서며 그는 처음으로 다음이 기다려졌어요. 다음 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 그 방이요. 거기서는 말해도 괜찮으니까요. 울어도 괜찮고 웃어도 괜찮고 침묵해도 괜찮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불었지요. 가을이었어요.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답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을 보며 그는 생각했어요. 이 계절을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슬프지만은 않았지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계절이 조금 덜 쓸쓸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상담 시간이 끝났는데도 둘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밖에서는 업무 종료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지요. 오후 6시를 알리는 음악이었어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갔네요. 그녀의 말에 그는 고개를 들었지요. 그 순간 아주 짧게 눈이 마주쳤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지요. 주황빛이 방 안을 물들였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그 빛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요. 그 짧은 침묵이 많은 생각을 데려왔지요. 이 공간이 안전하다는 것. 여기서는 무엇이든 말해도 된다는 것.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챘어요. 고마움이었지요. 분명히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이 사람 곁에 더 있고 싶다는,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요. 그건 위험한 마음이었지요. 그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지요. 미소도 아쉬움도 내비치지 않았답니다. 다만 늘 그랬듯이 따뜻하고 담담하게요. 그날 밤 그는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답니다. 그 눈빛이, 그 목소리가, 그 침묵이요. 고마움과 외로움이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필요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게 기쁘면서도 조금은 무서웠지요. 그 다음 상담에서 그날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도 그도 그걸 꺼내지 않았지요.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 시간이 멈췄던 그 저녁에 대해서요. 대신 그는 요즘 하루를 말했답니다. 조금 덜 무겁게, 조금 덜 숨기면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는 이야기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요즘은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었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그 아침 공기를요. 산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집 근처 공원에 갔지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노부부가 손잡고 걷는 모습,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젊은이들이요.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지요.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짧게 맞장구를 쳤지만 질문을 많이 하지는 않았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고마웠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침묵이었거든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아도 이해하고 있다는요. 상담이 끝날 무렵 그녀가 말했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설명받지 않아도 알았답니다. 선은 넘지 않아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지키기로 선택할 때 의미가 생긴다는 걸요. 그녀는 그 선을 지키고 있었어요. 따뜻하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지요. 마음을 다해 들어주되 넘어서면 안 되는 곳은 넘지 않는 것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에도 여러 의미를 담았어요. 이해한다는 것, 존중한다는 것, 그리고 고맙다는 것이요. 문을 열고 나서기 전 그는 잠시 멈췄지요.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았답니다. 늘 그랬듯이 그 자리에서 그를 보내주고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요. 그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요?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마음이었을까요?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요. 아니, 내릴 필요가 없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중요한 건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는 거였지요. 판단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는 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았어요. 오랜만이었지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액자를요. 먼지를 털어내고 사진을 바라보았답니다. 젊은 시절의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진 그 웃음이요. 미안해. 그가 말했지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그때 말해줬어야 했는데.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눈물이 흘렀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예전처럼 가슴을 쥐어짜는 눈물이 아니었지요. 조금은 가벼운, 조금은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봐도 된답니다. 그녀가 언젠가 해준 말이 떠올랐지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고요. 쉬어도 괜찮다고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고요. 그 말이 비로소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그래, 수고했지요. 정말 수고했어요. 평생을 버티느라, 견디느라, 감추느라요. 이제는 좀 쉬어도 괜찮겠지요. 사진 속 아내에게 말했어요. 나도 조금 쉴게. 당신 곁에 가기 전까지 조금만 더 살다 갈게.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시간은 흐르고 상담은 끝났지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했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지요. 처음 이 문을 열었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긴장했었는데요. 문을 열었지요. 그녀가 늘 그랬듯이 그를 맞이했어요. 시계를 보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요.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그녀가 말했지요. 담담하게 하지만 따뜻하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마지막 상담은 길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나누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요즘 하루를 말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요. 공원을 산책하지요. 가끔은 동네 경로당에도 가요. 거기서 장기도 두고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눈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건 여전하지만 이제는 조금 덜 쓸쓸해요. 텔레비전 대신 라디오를 틀어놓지요.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덜 외롭거든요. 밤은 여전히 길지만 그래도 잠이 와요. 예전처럼 뒤척이다 아침을 맞는 일은 줄었답니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덕분이에요. 그 말에 진심을 담았답니다. 그녀 덕분이었어요. 이 방에서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울 수 있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었기 때문에요. 누군가에게 끝까지 말할 수 있었던 그 경험이 그를 다시 살아가게 해주었지요. 상담이 끝날 시간이 되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고맙습니다. 그 말에 여러 의미를 담았어요. 들어줘서 고맙다는 것, 기다려줘서 고맙다는 것, 선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것, 그리고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것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요. 당신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어서 저도 좋았어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답니다. 문을 열고 나섰어요. 복도는 조용했지요.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았지요.
늘 그랬듯이 그 자리에서 글을 보내주고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은 그대로였어요. 버스는 여전히 복잡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가을바람은 차가웠지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조금 달라져 있었답니다. 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지요.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거리의 가로수,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석양에 물드는 하늘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었는데요. 이제는 보였답니다. 세상이 조금 더 선명해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지요. 여전히 텅 빈 거실이 그를 맞이했어요. 맞아주는 사람은 없었지요. 하지만 그건 괜찮았답니다. 불을 켰어요. 창문을 열었지요. 저녁 공기가 들어왔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오늘은 조금 정성을 들였지요. 국도 끓이고 반찬도 몇 가지 꺼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답니다. 맞은편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가 조금 덜 아팠어요. 거기 있었던 사람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끝까지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다시 혼자가 되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그는 무너지지 않았답니다. 흔들리긴 했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지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순간부터 시작이랍니다. 그녀가 해준 말 중 하나였지요. 그 말처럼 그는 이제야 자신을 알아가고 있었어요. 평생 감춰왔던 마음을, 외면했던 감정을 이제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그는 베란다에 나갔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도시라서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몇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답니다. 그는 생각했지요. 내일도 살아야겠다고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만큼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의 삶은 계속된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던 순간, 하지만 말하지 못했던 그런 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